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주 삼천 상류는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반딧불이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이곳에 나무를 무더기로 베어내 환경단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삼천 상류 구간입니다. 제방 사면에 줄줄이 잘려나간 아카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나무들이 잘려나간 곳은 1km가량에 이릅니다. 제방 위쪽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베어냈습니다. 새로 이 식재된 나무 보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제거를 했던 겁니다. 발주하는 사람들이 또 가시나 이런 것이 우거지면 그것도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나무를 베어낸 구간이 반딧불이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삼천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되살리기로 한 전주시가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곳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제방 사면의 나무들이 반딧불이의 먹이인 달팽이, 달팽이의 먹이인 연안 풀들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왔는데 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식처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반딧불이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나무를 베어낸 게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해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카시 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베어내기 전에 전주시와 구청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엇박자 행정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감사를 발표할 때마다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8군데 출연기관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183억 원을 지원한 전북자동차기술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전라북도 감사 결과 8억 원이 넘는 연구장비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무자격자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수당을 멋대로 집행한 게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이런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전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10억 원의 인건비를 멋대로 주고 연구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전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자격 요건이 안 된 보증서를 발급해 4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여유 자금을 잘못 관리해 3억 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게 적발됐습니다. 출연기관은 특별감사가 발표될 때마다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8군데 출연기관으로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자체 혁신을 추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출연기관의 비리가 심각한 만큼 나머지 8군데 출연기관도 반드시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해서 공이 시스템을 바로잡고 도민들에게도 새로운 몸가짐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12개 출연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감사를 확대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만드는 역사 보조 교재가 국정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늦추고 각 지역의 역사를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합의한 4개 교육청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재 개발 TF팀이 협의한 집필 방향과 범위 등을 조율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보완하는 그런 자료를 한다.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역사에 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 역사 보조교재는 국정교과서에 대응하는 교재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교과서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보조교재 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늦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교재 내용은 주제 중심의 통사 형식으로 만들고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사 탐구 자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보조자료는 주제 중심의 재미있는 통사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에 지역의 특색이 담아있는 지역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넣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사 보조교재 공동 제작에는 전북과 광주, 강원, 세종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해 TF팀 전체 회의와 교육청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집필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인구 30만의 익산시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은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타야 할 시내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또 언제쯤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제가 타야 될 버스가 언제 오는지랑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331곳에, 군산시는 2007년부터 25곳에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제2의 도시 익산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정류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염없이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익산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 안내해주는 게 없으니까 버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알 수 없고 이 시간도 알 수 없으니까 그 텀이 너무 기다리기가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일단 버스의 그 동선을 알 수 없는 것도 불편하고. 익산시도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97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며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인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내권 기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한 2-30억 이상 들어가는데, 네. 근데 2-30억 갖고는 전 노선을 아마 커버하기는 힘들 거예요.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산업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36살 이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에 내야 할 산업금 390여만 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광주에서 전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18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고창 15.7도, 전주 13.9도 등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늦게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포근하다가 다음 주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